시어머니의 장례식이 열린 날, 한 여성이 분주히 손님을 맞이합니다. 찾아온 조문객들에게 정성스레 인사하고 가족들을 위로하는데 여념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집의 진짜 며느리입니다. 도대체 장례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오늘은 나만 몰랐던 남편의 또 다른 아내에 대한 사방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네, 오늘 제보자는 50대 여성이고요. 25년 전에 대기업에 다니는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 소개받는 자리에서 나는 여자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쑥맥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내한테 굉장히 호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늘 데리러 오는 거예요. 이 아내께서는 늘 가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면 내가 결혼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니까 남편은 매일같이 10시 넘어서 퇴근을 하고요. 어쩔 때는 새벽에 들어오는 날들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너무너무 피곤해 죽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킨십은 늘 뒷전이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아파트 이웃들 사이에서도 저 집 남편은 맨날 늦어 뭐 이런 소문까지 돌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필이면 또 이웃들이 좀 유별난 이웃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이웃 아주머니들이 자꾸 제보자한테 그 집 남편 어제 또 새벽에 들어왔던데 새벽에 차 들어오는 거 봤다. 관리 좀 해야겠어. 진짜 야근하는 거 맞아?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무슨 상관이시냐, 야근 맞다라고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마음 한켠이 계속 불편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새벽 3시가 넘어서 집에 온 날이었는데 제보자가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으니까 택시기사랑 싸움이 났는데 중간에 나를 그냥 내려주고 가버렸다. 차도 안 잡히고 2시간을 걸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겨울이잖아요. 2시간을 걸어왔으면 몸이 꽁꽁 얼어 있어야 하는데 남편의 손도 따뜻하고 옷도 따뜻한 겁니다. 결국 제보자가 추궁을 하니까 남편이 사실 회사 동료들이랑 술을 한잔 했다. 여직원도 있었는데 유부녀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그 후에도 남편은 직장 동료라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문자도 주고받았지만 워낙 보안을 철저하게 해서 제보자가 확인을 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최근 시어머니 상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여성의 충격적인 행동이 포착됐죠.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회사 사람들이 거의 다 왔어요. 자기 동료들은 물론 여기저기다가 막 인사하고 다니고 자기들끼리 계속 이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장례식 3일 내내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까지 막 끌어안고 근데 저한테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너무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고 자기들끼리 계속 이제 수근대더라고요. 자, 낯선 여성이 며느리 행세를 했다. 자, 시어머니의 장례식장 장례식 날에 찾아와가지고 뭔가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남편하고 같이 상주 역할 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 더 나아가서는 시아버지하고 아주버니한테 가서 힘내세요라고 해서 눈물의 포옹을 또 나눴다고 합니다. 와우. 조문객들한테 가서 음식 필요한 거 더 있어요? 드릴까요? 치워주세요? 등등의 행동도 했고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 제보자한테 전혀 인사를 하지 않고 눈도 안 마주치고 오로지 남편만 챙겼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저 여자? 네, 같은 대학교 또 같은 동아리 출신이었고요. 또 면접 스터디도 같이 해가지고 같은 대기업에 붙어가지고 지금까지 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함께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당시 동아리에서 유일한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또 외모도 호감형이었고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주변에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됐던 남성 멤버가 바로 이 남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야근이나 회식 핑계로 계속해서 이 여성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사람의 관계는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약간 이런 건가요? 되게 애매모호한 관계예요. 이 관계에 대해서 제보자도 너무 궁금하고 어떻게 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서 남편의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해서 이 여자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그러자 동료는 진짜 불륜은 아니다. 진짜 불륜 아닌데 좀 특수한 관계인 건 맞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이 회사에서도 남자 동료들과만 어울리면서 여왕님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남성 동료들과 단톡방도 만들어서 술 약속을 잡고 수시로 연락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다른 남성 동료의 아내가 이 문제로 똑같은 문제로 항의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걸 알게 된 제보자는 남편에게 혹시 그 여성이랑 사귄 적이 있냐 아니면 좋아했었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남편은 말도 안 된다. 걔는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고 입사하자마자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당신이 정 불편하면 내가 그 여자와 거리를 두겠다. 이런 다짐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 남편과 멀어진 건 그 여성이 아니라 제보자였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난리를 쳐가지고 남편이 이제 거리를 두겠다 이렇게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서 얘기는 했대요. 거리를 좀 두자고. 제가 오피스 와이프냐 이렇게 말을 하면 웃기고 앉아있네 이러면서 짜증을 내면서 저한테 한 번만 더 문자 보내면 가만 안 있겠다 이런 식으로 엄청 화를 내고 요즘에는 대면대면 하긴 하다고는 얘기하는데 오피스 와이프 나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불만 제기를 했습니다만 남편이 회식 핑계로 사적인 술자리를 이어갔고 그러면서 직장 두는데 이거 어쩌라는 말이냐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 아내가 이 여성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말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그 여성의 반응이 웃기고 앉아있네 이러면서 당신보다 이 아내에게 당신보다 내가 더 친밀한 사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그 후에 이 제보자의 남편에게 당신 와이프 정말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혼을 권유했다고 하고요. 남편은 오히려 이 제보자에게 도대체 왜 연락했냐면서 화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변호사님, 이 오피스 와이프, 허즈번드 이거 진짜 요즘 난립니다. 이게 뭐 오피스 와이프인지 허즈번드인지 그 확인은 지금 안 되는 상황 같긴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다 선을 넘고 특히 남편 잘못이 매우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전화하지 말 아내의 요청이 이게 부당한 요청이 아니고 당연한 요청으로 봐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아내가 남편한테 더 좀 강요를 하든가 좀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손 변호사님도 짧게요. 네, 상대 여성의 반응이 사실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너무 티를 내기보다는 뭔가 좀 증거를 좀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교수님. 네, 이게 뭐 지금 둘 관계가 정확히 분류는 지금 아니라고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모호함과 배려의 문제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모호하고 가장 친한 친구라 그러고 동료인데 20년 이상을 아내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아내는 당연히 궁금증과 불안과 서운함이 올 수밖에 없어요. 상황을 안 이후에도 사과를 하거나 큰 노력을 안 하니까 아내는 이 불륜에 대한 문제 더하기 인간적으로 배려를 받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박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이거는 남편이 정말 나서야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아내를 설득을 하고 설득이 되면 다행이고요.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이 여성과 더 거리를 두던가 아내의 마음을 더 먼저 배려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럼 아내께서는 감정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둘의 의사소통에 다리를 놔줄 수 있는 부부 상담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제보하실 게 있다면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를 듣습니다.